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남성입니다. 제 아내는 해외 유학파입니다. 이 점이 너무 멋지고 특별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더러워 보여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사연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아내는 수영교실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수업을 들으면서 굴곡진 몸매로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몸매뿐만 아니라 화려한 수영복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보통 수업을 들으러 오면 무난한 디자인을 많이 입고 오는데 아내는 누구나 뒤돌아볼 원색의 디자인을 입고 왔거든요. 정열적인 레드와 눈이 부실 만큼의 형광초록색 패턴의 수영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사람인데 그런 수영복을 입고 다니니 수영교실 회원들이 전부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아내가 수업을 빠지는 날이면 그분은 안 온 거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를 주의주시하고 있는데 해외 유학파라 인상착의가 화려하고 말투가 특이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하와이에서 대학을 다니며 20대를 보냈다고 하는 거 있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이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데 왜 수영을 배우는 걸까 싶더라고요. 하와이라면 어딜 가든 바다가 보이니 헤엄을 당연히 쳤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사는 사람은 어딜 가든 귤이 보여서 귤을 자주 먹듯이 하와이 사람들도 왠지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내를 보자마자 슬그머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이 수영 수업 듣는 사람인데 혹시 저 알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하와이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을 배우고 있는 게 신기해서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래 수영을 잘했는데 물에 빠진 뒤로 헤엄을 못 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여져서 수영장에서는 잘 될까 수업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킥판 없으면 아직 수영하기가 힘이 들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길래 땡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같이 수영하면서 연습을 하자고 했죠. 안 그래도 물이 무서워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핑계를 대고 아내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수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중급반에 있다가 초급반으로 내려온 건데 그 이유가 아줌마들 때문이었거든요. 텃세가 어찌나 심한지 절 구석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틈만 나면 모여서 제 뒷담을 하였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해서 초급반으로 내려달라고 했죠. 집 근처 수영장이 여기밖에 없어서 열불이 났었는데 처음으로 아주머니들의 텃세가 감사히 여겨졌습니다. 예쁘고 몸매 좋은 것도 모자라 하와이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영어 잘하는 여자에게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해외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없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외국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해외 유학 다녀온 여자들을 조심하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긴 했지만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을 여자가 다녀오니 괜히 시샘하는 것 같았는데요. 시샘할 시간에 저처럼 똑똑한 여자를 꼬셔야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내와 수영하는 데 온갖 시간을 다 썼습니다. 아내와 친해졌다고 느껴졌을 때 밖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해 보았죠. 지연씨, 혹시 오늘 시간 되시나요? 여기 맛집 알게 돼서 가볼까 하는데 지연씨도 같이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무섭게 지연씨의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190 정도에 어깨는 거짓말 안 치고 제 팔 길이만 했습니다. 근육도 우락부락한 것도 모자라 보이는 흑인이었죠. 우리 동네에서 외국인을 보기 힘들어서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건데 그렇게 큰 사람은 처음 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한테 다가가서 뭐라 이야기하더니 아내를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못했고 덩치가 큰 외국인에게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설마 남자친구일까 싶어서 아내가 다시 오길 기다렸죠. 아내에게 남친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 바로 끊어놓았던 수영 강습비를 환불하려고 했습니다. 남친이 있냐는 질문부터 하는 거였는데 너무 창피하더군요. 제가 쪼그려 앉아 애초롭게 기다리고 있으니 아내가 멀리서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동구씨,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까 뭐라 하신 거예요? 맛집 같이 가자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있으시면 실례인 것 같아서요. 혹시 아까 그분 남자친구분이실까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인데 오늘 잠깐 제 얼굴 보고 간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는 말만 했어요. 저는 또 남자친구분인 줄 알고 강습비 환불할 뻔했어요. 고백도 못하고 차인 기분이라. 그럼 식사 같이 하실까요? 저 지연 씨랑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당연하죠. 못 파는 데예요? 동구 씨는 가본 곳이에요? 이렇게 아내와 식사 자리를 갖고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먹고 2차로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러 갔거든요. 역시 술이 들어가니 창피해서 못했던 말들이 우수수 나왔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느니, 해외 유학 다녀온 여자가 이상형이라느니 술에 취해 별별 소리를 다 했죠. 저희 아내는 술이 어찌나 센지 제가 취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멀쩡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낯선 천장이 보이더군요. 설마 했는데 아내가 자기 집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까 아내가 배시시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일어났어? 그렇게 술이 약하면서 왜 빨리 마셨어? 천천히 좀 마시지. 어제 일 기억나긴 해? 내가 어디 사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줘서 데려왔어. 죄송해요. 이제 막 친해졌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연 씨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야, 하나도 기억 못하나 보네? 우리 말 놓기로 했잖아. 우리 동갑이니까 얼른 놓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아내는 이런 상황이 놀랍지도 않은지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긴 외국에서는 파티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자는 일이 흔할 테니까요. 여유로워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또 마음이 갔습니다. 제가 못 해본 경험을 아내는 많이 해봤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해장해야 한다며 유학 갔을 때 많이 해먹었다는 라자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자냐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좀 느끼하긴 해도 해장이 되는 기분이었죠. 아마 아내가 해준 음식이고 아내랑 같이 있어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라자냐를 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영 강습이 끝나면 따로 만나서 수영을 잠깐 하고 술을 마시러 갔으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 집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정식으로 만나자는 말 없이 사이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제한 적은 처음이라 생소했지만 아내가 다른 문화권에서 지내다가 온 사람이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1년 정도 교제하고 나니 아내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독신주의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으니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유명 브랜드 반지를 구매했는데요. 아내에게 레스토랑 주소를 알려주고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내가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을 기다렸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보낸 레스토랑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있는데 아내만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지만 정장을 차려입은 저를 본 아내의 반응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 뭐야? 진짜 웃기다. 나 만나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당신 만나려고 이렇게 차려입은 거잖아. 왜? 설마 프로포즈라도 하려고? 여러분도 그때 아내 표정을 보셨어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제 표정이 굳으니까 갑자기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프로포즈할 거라는 사실을 눈치챘나 봅니다.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제 팔에 붙잡더군요.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네. 우리가 진짜 결혼을 약속하고 만난 사이도 아니고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결혼을 약속하고 만난 사이가 아니라니? 그럼 나만 진지했어? 설마 당신은 나 가볍게 만날 생각이었던 거야? 설마 난 그런 생각 없었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와이 사람들은 약혼하고 보통 결혼 준비하니까 그랬지.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하와이에서 산 시간이 많아서 헷갈렸나 봐. 미안해, 자기. 아내가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반지를 건네주었죠.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하니 아내가 바로 받아들이며 정말 고맙다고 해주었습니다. 고민도 않고 바로 결혼하자고 하니 정말 아내다운 결정이었는데요. 저희 결혼 준비 과정도 시원시원했습니다. 굳이 돈 많이 쓸 필요 없다고 작은 결혼식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문매를 맞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지만 해야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이랑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사치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반반, 집도 반반. 연애할 때도 느꼈지만 모든 게 더치페이였습니다. 덕분에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죠. 하지만 역시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 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런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있죠. 어떤 여자랑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던 엄마가 아내의 유학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한 반대였습니다. 지연이 해외 유학 다녀왔다며? 그것도 하와이에서 아예 살았었다고? 동구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왜 엄마, 유학 다녀온 게 뭐 어때서? 옆집 아들이 유학 다녀온 여자랑 결혼했다가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유학 간 애들은 반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 걔 팔에 문신이 있던데 너무 노는 애 아니니? 요즘은 아무리 다들 문신한다고 하지만 유학 간 애가 문신이 있는 건 좀 그렇다. 엄마가 아무리 봐도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엄마, 그건 다 편견이야. 하와이로 가서 공부만 하고 온 애한테 왜 그래? 나랑 사귀는 동안 남자 문제 한 번도 없었던 애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보통 공부하려고 뉴욕 같은 데 가지 않니? 하와이는 휴양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공부하러 갔다니까 영 수상하더라. 처음에는 참 착하고 똑부러진 것 같다고 돈도 반반씩 하자고 해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지연이 놓치면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같이 애매하게 벌고 애매하게 생긴 놈이 그것 때문에 결혼 파토 내면은 내 인생도 끝장이야. 평생 혼자 남을 수도 있다고. 동구야,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이 해외 유학 보낼 수 있는 집안이랑 급이 맞겠니? 예전에도 이상한 것에 꽂히면 하루 온종일 그것만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아내의 유학 사실에 꽂힌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아내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길래 호적에서 파라고 했죠. 단지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뒤로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엄마가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겨우 아내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되니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해서 그런지 아이도 금방 생겼죠. 신혼여행 때 딸아이가 생겨서 이름도 아내 이름과 비슷한 지유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유가 생기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도
모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둘 만큼 배가 불러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지방 출장이 잦은 영업직이라 아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주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는데요. 친정과 저희 집이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하시던데 아내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아예 자고 가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장모님과 반동거를 하게 된 것이죠. 장모님이 처음에는 안 그러시더니 제가 편해지셨는지 잔소리가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무턱대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장서방, 도대체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 퇴근하고 돌아왔으면 집안일 좀 하고 그래야지. 내가 언제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딸애도 그래. 몸 무겁다고 집안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 힘들다고 징징댈 거면 애가찌를 말아야지. 아잉. 장모님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집안일 할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벌떡 일어나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움직이는데 장모님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지 갑자기 아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뭐라 말씀하고 있길래 귀를 기울였는데요. 처음에는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장모님이 흥분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한국 왔니? 한국 남자는 좀 다를 것 같다고 와놓고 이게 뭔데? 엄마가 볼 때는 제이크가 100배 낫더라. 엄마 조용히 좀 해. 그러다가 남편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 안타까워서. 응? 제이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니? 걔는 퇴근하고 와서 나 고생한다고 어깨 주물러주고 밥도 해주던 애야. 그런데 정서방 그놈은 도대체 뭐하는 애니? 다중하기를 해. 돈을 잘 벌어오기를 해.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다니는 놈한테 뭐하러 시집을 가서? 아휴. 엄마 그만해. 여기서 남편 회사 이야기는 왜 나와? 제이크는 명문대학 나와서 구글에서 일했잖아. 엄마 친구들도 구글이 어떤 곳인지는 안다. 삼성보다 큰 대기업 아니니 대기업? 걔 아직도 구글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볼 생각 없어? 없다니까 왜 그래? 제이크 그놈 착한 애 아니야. 아주 쓰레기라고. 쓰레기는 무슨. 아휴. 네가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걔가 실망해서 잠깐 한눈 판 거 아니야. 나라도 그러겠다.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애기 정서방 애기 맞니? 제이크 애기면 어쩌려고 그래? 제이크가 흑인이라서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자꾸 제이크 이야기 꺼내는데? 이제 제이크랑 끝났어. 우리 애는 남편에게 확실하니까 그만 좀 해. 장모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아내도 발소리를 내며 나오려고 하길래 모르는 척 청소기를 붙잡았죠. 제가 청소를 하는 척 연기를 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흑인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옛 연인은 있는 거니까요.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 아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입덧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먹덧을 하면서 히스테릭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뭐라도 안 먹으면 헛구역질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를 거덜냈습니다. 장을 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웠죠. 제가 좀 먹으려고 살펴보면 아내가 다 먹고 없었죠. 식비를 좀 줄이자고 눈치를 주거나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아내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나 먹덧 하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임신해서 이러는 거 아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나도 이러기 싫어. 안 그래도 살이 너무 쪄서 우울하단 말이야. 아내의 말대로 아내는 임신 전부터 20kg 가까이 더 쪄 있었습니다. 탄탄하고 멋진 몸매가 점점 커지고
둥글둥글해지다 못해 굴러갈 것 같더군요. 제가 조금이라도 먹지를 못하게 하거나 먹는 걸로 잔소리하면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만 좀 해. 우리 지우가 듣는다고. 우리 지우가 배고프다는데 자꾸 그럴래? 나 이거 안 먹으면 토할 것 같다고. 그렇게 내가 보기 싫어? 옛날보다 더 뚱뚱해져서 꼴 보기 싫은 거지, 응?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 건강 망가질까봐 그러지. 내가 책에서 봤는데 임신 중에 체중이 너무 늘면 아기는 물론 산모한테도 안 좋대.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서 지우 나오길 기다리자, 응? 싫어. 지우가 피자 먹고 싶대. 샐러드 같은 거 너무 먹기 싫대. 아내가 날이 갈수록 먹을 거에 예민해지더라고요. 조금만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하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물론 저도 먹덧을 하면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먹덧을 넘어서서 먹을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 저, 아내, 셋이서 치킨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장모님과 아내에게 다리 하나씩을 나누어주고 닭가슴살을 먹는데 웬일로 오늘은 닭다리가 하나 더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부라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거 있죠? 원래 닭다리는 내 거잖아. 엄마한테 하나 양보하라고 해서 내가 양보도 해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홀라당 먹어버릴 수 있어? 당신은 양심도 없어? 나는 홀몸이 아니잖아. 당연히 당신이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 지금 닭다리 다 먹지도 않았잖아. 나도 다리 좀 먹자. 당신 임신한 후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도 퍽퍽살 싫어하고 다리살 좋아한다고. 우리 지우가 먹고 싶대. 원래 다리살이 제일 맛있는 거 알잖아. 아빠가 돼가지고 딸한테 양보해야지. 자기가 홀라당 다 먹어버려? 여보, 임신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래? 왜 이렇게 먹을 것에 집착하냐고. 내가 언제 못 먹게 했어? 아내 뱃속에 애도 있고 장모님 앞이기도 해서 되도록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이 있어서 저도 터지고 말았는데요.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던 장모님께서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정서방, 아예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리살 하나 양보 못해? 그렇게 먹고 싶으면은 내 거 먹어. 나 참, 딸 남편이란 놈이 먹을 것 가지고. 장모님도 보셨잖아요. 먹을 거 앞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 저번에 불고기랑 냉면 먹을 때 자기가 불고기 다 먹어놓고 나한테 다시 사오라고 짜증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때는 참았어요. 그런데 장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원래 임신하면은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아직까지 이러면 어떡해? 못 배운 놈이라 그런지 말귀도 못 알아듣네. 못 배운 놈이라니. 장모님께서 제 콤플렉스를 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아내가 제 접시에 있는 닭다리를 가져다가 먹더군요. 그렇게 딸이 귀하면 자기 닭다리를 내어줄 것이지 저한테만 뭐라 하는 장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험한 말이 나올까봐 자리에서 일어서니 장모님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아직 식사하고 있는데 어딜 가? 내가 자리 뜰 때까지 있어야지. 자네 부모님은 그것도 안 가르쳤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은 못 갔어도 부모님께서 교육은 잘 시켜주셨거든요. 장모님, 갈수록 말이 심해지시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왜 그러긴? 보면 볼수록 밉상이나 그런다. 입만 열어도 멍청하게 느껴져서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딸도 그래서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있는 거야. 너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같이 살면 살수록 실망스럽다고 하더라.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여보, 말해봐.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운데? 됐다. 괜히 내 딸한테 뭐라 하지 마라. 지연아, 이리로 와. 방해가 있자. 제가 아내에게 이유를 캐물으려고 하니까 장모님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때부터 확실하게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내가 제게 적대적으로 변하더군요.
진짜로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 아기가 아닌 걸까요? 어쩌면 제이크라는 흑인 남자의 아기일 것 같아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날이 갈수록 예민해져서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싶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의 아기라고 물을 수도 없고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턱대고 직구를 날렸다가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았죠.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아 준다면 이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흑인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내가 어디서부터 날 속인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워져서 잠을 못 잤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서 여러 번 혼났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는 아내에게 진실을 알아내서 사과를 받아내든 오해를 풀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퇴근하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회와 무알코올 맥주를 사갔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회랑 소주를 좋아했으니까요. 임신한 몸이라 소주는 못 먹지만 무알코올 맥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면 아내와 함께 서로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집으로 들어가니 장모님께서 저를 반기시기는커녕 바로 봉투 안을 보더군요. 회와 맥주를 사간 봉투를 보자마자 장모님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정서방, 이게 뭐야? 어? 설마 혼자 먹으려고 사온 거야? 우리 딸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는데 이걸 사오면 어떡해? 혼자 먹으려고 사온 게 아니고 지연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이거 진짜 술 아니고 가짜 술이에요. 무알코올이라 임산부도 먹을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술이 어딨어? 알코올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임산부 큰일 나는 거 몰라?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지연이 몸이 아프지? 지연이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자네가 알 필요 없네. 알 자격도 없으니까 썩 꺼져. 네? 장모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아내는 멀찍이 서서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지켜봤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몸이 아프다니 저는 걱정이 돼서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서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바로 문 옆에 있는 비상구 쪽에 앉아 있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께서 머리를 빼꼼 내미시고 복도 쪽을 바라보시더니 뒤에다 대고 없다고 하시더군요. 드디어 장모님과 아내가 이러는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아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 더 구석으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나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해. 계단이라도 굴러야 하나? 엄마, 아는 병원 없어? 진짜로 애 지워주는 병원 없는 거야? 몰래 애 지우고 와서 네가 스트레스 줘서 유산됐다고 하면 되잖아. 예, 몸 상하게 무슨 애를 지워. 그냥 정서방 모르게 입양시키고 애 낳다가 죽어버렸다고 해. 그래야 나중에 위자료도 두둑히 챙길 거 아니야. 역시 그러는 게 낫겠지? 예정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슬슬 준비해야겠다. 아무래도 제가 들었던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애가 제 애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날이 주말이라 다행이었죠. 정신없이 술을 들이켰다가 길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다요. 동상 걸릴 정도로 추운 날이 아니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엄청 추운 겨울날이라서 동사에 걸려서 죽었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만큼 괴로웠습니다. 제 두 귀로 제이크의 아기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아내를 사랑해서 믿었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평일을 맞이했는데 도저히 회사에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훌쩍 떠나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주말 내내 마셨던 술이 깨면 깰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아내에게
똑같이 복수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치 보는 척 연기하며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었는데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낸 것도 모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월요일인데 출근 안 했어?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가냈어. 당신 간호하려고 그랬는데 몸은 좀 어때? 왜 말도 안 하고 병가를 내? 그냥 당신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회사 안 가는 거면 청소기 좀 돌리고 빨래 좀 해. 아내가 주말 동안 청소 한 번 안 했는지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청소를 안 하더라도 모든 게 용서가 됐는데 이제는 용서가 안 되더군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점차 정리되면서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신도 제 편을 들어주시려는지 예정일보다 일찍 아내의 양수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를 떼어놓고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기어코 아내를 따라가 아내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전 마지막까지 아내가 동양인 아이를 낳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안고 나온 건 흑인 아이였죠. 간호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는지 매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물론 의사, 조무사까지 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아내가 정신을 잃을 법도 한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를 부르며 손짓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봤죠. 여보, 내 애기 예뻐?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당신은 봤어? 원래 갓난아기는 까만 편이래. 시간 지날수록 하얘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저를 붙잡으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하긴 남편이 잘못했다는 귀책 사유를 만들어내서 이혼한 후 위자료를 받아내려던 여자였으니까요. 제 복수를 위해 아내의 말을 믿어주는 척 연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와 장모의 히스테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위자료를 위해 연기를 했던 거죠. 그 대신 아내와 장모가 저 몰래 모여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몸조리만 하면 되니까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해놓고 둘이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냐? 제이크 얘기인 거 다 들켜버린 것 같은데 이러다 위자료 받는 게 아니라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까지 별말 없는 거 보니까 내 말 믿어주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지유 입양 보내자.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서 죽었다고 할게. 내가 어떻게든 정서방 못 오게 막을 테니까 네가 어떻게든 입양 절차 밟아놔라. 그리고 너 제이크 그 흑인 놈 만나기만 해봐. 정서방한테 제이크 만나다 걸리면 네 인생 아주 끝장날기 뻔하니까. 안 만난다니까. 제이크 미국으로 갔어. 아내는 장모에게 이리 말해놓고 막상 장모가 입양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가버리니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듯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더니 집이 아니라 조리원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더군요. 제가 수영장에서 본 그 흑인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 흑인이 바로 제이크였던 거죠.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내가 너무 기뻐하며 한국어로 이야기해 주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네가 책임져 준다고? 그럼 우리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거야? 남편이랑 이혼만 하고 오면 되는 거지? 응? 아내가 제이크에게 안기며 뽀뽀를 하고 온갖 애정 표현을 다 하더군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었지만 아내의 모든 걸 알아내기 위해 참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임신을 핑계대며 집안일을 다 시키거나 자신의 짜증을 안 받아주면 나쁜 놈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 나쁜 놈 만드는 데 급급해진 거죠. 충격적인 일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제 폰을 들고 무언가 흔적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에 화장실 가는 척 일어나서 그 핸드폰을 들고 나와봤죠. 모르는 사람의 번호를 저장해 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저랑 이혼하려고 전화번호까지 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 대화 내역을 다 지워놓으니까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회사에 가려고 집 앞으로 나오니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자기 제게 핸드폰을 내밀었는데요. 저기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연락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옷차림도 야시시한 게 왠지 모르게 화류계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여자를 알고 부탁했는지 아내의 과거가 의심됐습니다. 해외 유학 사실을 알고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 말을 믿는 거였는데 후회가 돼서 불쾌한 표정을 지은 채 여성분의 고백을 거절했죠. 결혼했습니다. 와이프 있으니까 다른 분 알아보세요. 잠깐만요. 그냥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왜요? 따라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뭐 이딴 게 다 있어? 번호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자가 끝까지 따라오길래 겨우 떼어놓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가 번호를 따는 것도 드문 일인데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오다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아내가 사람을 쓴 것 같아서 차를 다른 데에 대고 기다려보았습니다. 진짜로 아내가 밖으로 나오더니 여자에게 돈을 쥐어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모두 다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유를 입양 보내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다 해놔야 되겠다고 느꼈죠. 그날부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곳을 다 알아보고 비용도 체크해 놨습니다. 그동안 안 쓰고 모아두었던 연차까지 쓰며 아내를 쫓아다녔죠. 아내는 제이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서 아내가 입고 나간 옷을 매일 찍찍이로 흑인 머리카락이 묻어있지는 않을까 체크했습니다. 덕분에 머리카락을 빠르게 채취해낼 수 있었죠. 유전자 검사만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제이크라는 흑인 남자를 만나고 다닌 증거를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오고 아내가 흑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아내는 그날 흑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그 앞을 막아섰죠. 아내는 제게 미안해하거나 창피해하기는커녕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나 따라다닌 거야? 당신 뭐 의처증 뭐 그런 거야? 어? 스토커도 아닌데 왜 따라온 건데? 당신이 의심스러우니까 그러지. 처음부터 위자료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지. 그게 아니면 나한테 접근해놓고 보니까 이 자식의 임신한 거 알아차린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꽃뱀짓 했다는 거야? 난 당신한테 그런 짓 한 적 없어. 제이크는 그냥 내 친구라고. 당신은 친구랑 그런 짓 해? 그래서 흑인 애가 생긴 거잖아. 제이크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어? 날 왜 속였냐고! 그동안 참아온 분노와 배신감에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내가 놀라더군요. 하긴 아내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늘 인내심으로 견뎌왔으니까요. 아내가 제이크 손을 잡고 무서워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저 흑인 놈이랑 데이트하는 사진 맨날 찍어놨거든? 응? 증거가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 이뿐인 줄 알아? 지유랑 제이크랑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증거도 잡아냈어. 유전자 서류 복사본을 아내 얼굴에 집어 던지니까 그제야 아내가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불쌍한 척을 하였습니다. 여보,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식한테 당한 거야. 억지로 당해서 임신하게 된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제이크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랑 지낼 생각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난 당신이랑 이혼할 준비 다 끝냈어. 아니야. 내 말 좀 믿어달라니까? 난 피해자야. 아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길래 흑인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버려두고 왔죠. 그 뒤로도 아내가 제 회사로 찾아와 제발 봐달라고 빌었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자료는 물론 사기죄 합의금까지 받아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네요. 빈털터리가 된 아내는 흑인 집에 얹혀 살려고 찾아간 것 같지만 연락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저를 찾아와서는 제발 자기랑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제이크한테 배신당했어. 지유 키워주겠다고 해놓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우리 지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잖아. 그래도 한때는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이 아빠가 되어주면 안 돼? 나 어떻게든 나쁜 놈 만들려고 성질도 두고 집안일 다 시킬 때는 언제고 유산까지 못 가니까 이런 거 아냐. 너랑 장모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그때 녹음이라도 하는 거였는데 말이야. 괜히 너 같은 걸 믿어가지고. 네 계획대로 유산이 되거나 몰래 애 입양시키는 일이 성사됐으면 어땠을까?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겠지. 안 그래? 내가 설마 그러겠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랬던 거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아내가 이번에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길래 힘껏 차버렸습니다. 와이프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서 우는데도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흑인 찾으러 미국으로 가라고 하고 저는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 앞에 있길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아내가 회사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줬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콩깍지가 조금이라도 늦게 벗겨졌다면 어땠을까요? 자꾸만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나마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저처럼 다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